자, 해령이란 바다에 있는 산맥 모양이란 뜻입니다. 해령은 바다의 지형 중 하나로서 산맥 모양으로 솟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해령은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판이 있을 때 그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마그마가 나오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제 해령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해령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지구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천발 지진과 이 지진에서도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해령의 화산지대에는 수백 도의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주요 해령으로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고,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동인도 해령, 그리고 인도양 중앙 해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구는 바닷속에 있는 깊고 좁은 도양이라는 뜻입니다. 해구는 심해저에서 듬뿍 들어간 좁고 긴 곳이고, 그리고 급사면에 둘러싸인 해저 지형입니다. 이제 해구가 형성될 때는 그 판이 있을 때 판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서입되면서 즉 그곳에서 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해구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수심이 6,000m, 그리고 1,100m인 V자형의 기본 골짜기로 해양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대양의 중심이 아닌 대륙 주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로는 약 11,034m인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멘트의 대류입니다. 멘트의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면서 지구의 해구로부터 열이 표면으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멘트는 외핵과 그 외핵의 주변에 있고, 외핵은 온도가 매우 높죠. 그러니까 멘틀은 온도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고체이지만 액체와 같은 유동성을 띱니다. 유동성을 띠므로써 여기에 외핵과 지표면 부분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멘틀 대류가 일어남에 따라서 상승부와 하강부로 나뉘어지는데, 상승부에서는 해령이 생성됩니다. 해령은 지표면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멘틀이 대류함에 따라 지표면이 멘틀 대류에 의해 밀리기 때문에 끌리는 힘에 의해 틈이 벌어지고 틈 사이로 마그마가 생성되어 마그마가 식어서 지표면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하강부에는 해구라는 게 생성되는데, 해구는 밀도가 해구는 대륙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을 때 밀도가 높은 부분이 아래로 하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구가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륙 이동, 그 지표면이 만약에 이쪽 부분에 있다면 전체 밀림에 따라서 대륙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멘틀이 이렇게 대류함에 따라서 외핵의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열이 표면으로부터 전달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룸은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으로 나뉘는데, 차가운 플룸은 플룸 하강류라고도 불립니다. 산이 섭입되는 지역에서 섭입되는 해양판에 의해 생성되며, 섭입된 해양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부에 쌓이다 밀도가 커지면 핵의 경계부까지 하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 멘틀보다 온도가 낮아 지진파의 속도가 이 차가운 플룸에서 빠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뜨거워진 물질의 원통형의 통로를 만들어 암석권까지 상승하는 플룸 상승류라고도 불리는 그런 물질입니다. 지표 가까이까지 상승하면 마그마를 생성하고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멘틀보다 온도가 높아 그 지진파의 속도가 이 뜨거운 플룸에서 느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친구가 플룸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플룸 구조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룸 구조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플룸이라는 단어에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플룸이 무엇이냐? 플룸은 지각에서 멘틀 내부로 하강하거나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상승하는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플룸 구조론이 무엇이냐면, 멘틀 내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한 지구 내부의 밀도 변화로 인해 플룸의 상승이나 하강이 일어나서 지구 내부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플룸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플룸 구조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면요,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겁니다. 플룸 구조론과 판 구조론은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 구조론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보면, 판 구조론의 경우에는 암석권 범위 내 판들 간의 운동을 설명하는 게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여기서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과 조금 다르게 암석권부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 바로 구텐베르크 면 사이 영역의 구조론이 플룸 구조론입니다. 그러면 이 플룸 구조론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요, 아까 설명했던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의 차이점과 조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구에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활동들은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판이 움직이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른 친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다루겠지만, 하와이 섬이나 동아프리카 지역 등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상부 멘틀이 대류에서 일어나는 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룸 구조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플룸 구조론의 사이클 과정을 설명하면서 플룸 구조론에 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렴형 경계에서 판이 계속해서 수렴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판이 계속해서 수렴형 경계에서 모이게 되면요,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거를 아까 앞 친구가 설명했던 차가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가운 플룸이 이렇게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거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게 되니까 상부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부에 빈 공간이 생긴 채로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상부에 비는 곳을 채워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이 채우냐? 바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상부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수렴형 경계에서 판이 계속해서 수렴해서 모이게 됩니다. 여기가 수렴형 경계고 판이 계속해서 수렴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걸 앞 친구가 설명했던 차가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가운 플룸이 이렇게 하부 멘틀과 외핵의 경계를 내려가게 되면 상부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부에 빈 공간이 생긴 채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플룸이라는 게 상승해서 상부에 빈 공간을 채워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열점이란 마그마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의미하고요. 이 열점이란 하루 멘틀에서 나온 고온의 멘틀 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점에서 파생된 섬들을 하나만 알아볼 텐데요. 예시로 하와이, 레미니어, 아이슬란드, 옐로스톤 국립공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열점에서 생성된 섬들은 제주도, 울릉도 비롯한 몇몇 섬들을 열점에서 생성된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대륙판 내부에 존재하는 옐로스톤, 해안판 내부에서 분출되는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의 경계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화산 산슬이 연령을 공명한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은 여기 있습니다. 고정된 열점에서는 마그마를 분출해 해산을 생성하고 그 위로 판이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건데요. 추가로 열점은 지하기의 줄무늬하더으로 판의 이동 방향, 속도 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와이 열도 형성에 관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열점 화산, 하와이 열도의 형성. 대부분의 화산 폭발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데 반해 하와이 열도 등 일부 화산들은 판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태평양판 위에 일렬로 늘어져 존재하는 화산섬들로 이제부터 이 열점 화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흥미로운 현상을 재구성해봅시다. 태평양판의 단면에서 우리는 마그마 기둥들이 지구 내부에서 산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암석권에 도달한 후 커다란 돔 모양으로 퍼집니다. 이 뜨거운 마그마로 가득 찬 돔은 고정된 상태로 열을 계속해서 내뿜습니다. 이것을 열점이라고 하며 하와이 열도의 형성의 원인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태평양판이 열점 위에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 마그마가 표면을 뚫고 용암을 분출하여 해저 화산을 형성합니다. 용암이 열점에서 계속 분출하면서 점점 쌓이면 해저 화산은 결국 바다 표면보다 커지고 화산섬이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생긴 가장 오래된 섬은 아마 하와이 섬일 것입니다. 이제 판이 움직이면 화산섬 역시 열점에서 멀어지고 새로운 섬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판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백만 년 동안 여러 섬들과 해저 화산이 이 방법으로 생겨났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와이에서 볼 수 있는 일련의 화산섬들입니다. 요약. 하와이 열도는 여러 화산섬의 집합입니다. 태평양판은 열점 위를 서서히 움직이면서 해저 화산을 형성합니다. 화산섬이 분출하면서 산은 해수면보다 더 높이 자라 화산섬이 됩니다. 판이 움직이면 새로운 섬들이 형성됩니다. 네, 오늘 잘 보셨죠? 네, 또 열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이슬란드와 같이 판에 경계인동식 열점이 있는 몇몇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라고 해서 열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열점이라고 해서 판의 경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열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지진파로 앞서 친구가 말했던 플룸 구조로는 지진파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지진파란 무엇이냐면 지진파는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움직임입니다. 지진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S파와 P파인데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매질의 진동 방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와 같이 그 S파의 행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 관계입니다. 그에 반해 P파인 중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평행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 말고도 S파는 전파 속도가 느리고 통과 물질이 고체인데 반하여 P파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통과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그럼 이제 지진파로 플룸 고주론의 위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진파로 플룸 고주론을 분석하는 방법은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지진파의 속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시로 들자면 책상에 엎드려 있을 때 책상에 쾅 치게 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그런 현상과 비슷합니다. 예시로 위 동아프리카 사진을 보면 지진파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빨간색이 보이는데 여기 이 위치는 뜨거운 플룸, 즉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파의 분석으로 알아낸 플룸의 상승과 하강은 멘틀 대류가 멘틀 전체에서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태양계의 다른 천체는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행성이 암석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행성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형 행성은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 수성, 금성, 화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질 행성은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질량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지구도 이 임계 질량을 간신히 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다른 행성에는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성과 달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으면 내부 에너지가 적은데 내부 에너지가 적으면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날 수 없겠죠. 금성은 너무나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판 구조 운동에 큰 영향을 주는데 왜 큰 영향을 주느냐? 제가 지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에는 풍부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지각에 스며들게 되고 스며들면 지각이 연상화가 됩니다. 그럼 연상화가 되면 지각이 약해지는데 이 약해진 부분을 바탕으로 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판 구조 그래서 물이 판 구조 운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즉 금성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거고 화성에서는 옛날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구보다 크기는 작지만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났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르스 지역과 마리너스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났었던 흔적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로 1999년에 화성에 큰 거대 규모의 지자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한 지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도 화성이 옛날에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났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큰 행성을 말하는데요. 크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크고 내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판 구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활발히 일어나는 행성은 지각이 침 얇은데 얇으면 그만큼 더 활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 토성의 갈릴레이 위성과 목성의 타이탄도 판 구조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흔적이 있었다고 하니 더 알아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